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은 가득하지만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수급을 쫓아서 잘 투자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노동길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가져다 준 게 게임스탑 사태였습니다. 일명 숏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면서 증시가 출렁였었는데 이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숏스퀴즈가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것은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급등하면서 이 종목을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서둘러서 사서 갚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에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도 많았는데요. 콜옵션 매도자들이 주가 상승에 따라 손실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현물 주식을 사는 그런 것들도 더 덧붙여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현물 주식을 사기 위해서 헤지 펀드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대형주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헤지 펀드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게임스탑의 현물 주식을 사게 됐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것이 이번 숏스퀴즈 사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향후 이러한 사태가 또 재현될 수도 있을까요? 네, 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게임스탑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이 대차 잔고, 즉 공매도로 빌려준 잔고의 비율이 한 100%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중에 유통 물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숏스퀴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많이 이제 출렁였었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주가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네, 이번에 빅스가 굉장히 주가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S&P 500이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2% 하락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2010년 이후로 상위 5% 정도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빅스를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변동성 지수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한 펀드들에서 자동적으로 주식 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빅스가 주가 하락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일정 영향을 줬었는데 이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파생 상품의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까, 향후? 예, 저는 이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의 파생상품 시장을 동시에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과 미국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 간의 의견차가 현재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ETF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에 계속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한 해지도 많이 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풋옵션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콜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여전히 당분간은 좋겠지만은 어쩌면 변동성이 불거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에 이 빅스의 월물을 봤을 때 3, 4월 달에 이 변동성 확대 쪽에 베팅이 좀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동조화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시장의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 헤지펀드들이 최근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도 베팅을 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밤사이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 유가에 투자하는 그런 선물이라든지 콜옵션의 베팅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점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가가 밤사이에도 WTI 기준으로 60달러대가 회복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 국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가 올라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정유지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투기적인 투자자들의 베팅도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어쩌면 이 유가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개연성도 향후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볼게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세는 이 차익 실현이 주 요인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신흥국 패시브 자금의 유출 우려도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신흥국 지역 펀드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펀드들의 자금 유입세가 여전히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일 그리고 전 거래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자금을 유입을 시켰습니다. 이 결국에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는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 시장 위주로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과 오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쇼티지, 즉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M&A 등이 늘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 자금 유입이 그렇게까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 신흥국들 특히 한국과 대만 지역의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축소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매도 현상을 가장 강하게 가져온 게 연기금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 매도가 올해 상반기 5월, 6월까지도 최장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관점에서 연기금이 파는 종목을 주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선도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장기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연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3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산 배분 비중이 조금 높아진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유동성이 큰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을 프로그램 성격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연기금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을 유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기금 투자자들이 거래대금 내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연기금 투자자들 더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여기서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면 순매도 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연기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그렇게 주가에 뚜렷한 방향성을 줄 만한 주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이런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이 지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요 이벤트가 바로 3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코스피의 대형, 중형, 소형주 지수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는 종목들인데요. 그 12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으로는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 시장에서 이에 대응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